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고 느끼신 적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피로가 쉽게 쌓이고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 컨디션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어젯밤 일찍 잠들었는데도 아침마다 개운하지 않으시거나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과 나누어온 아침 소금물 루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몸을 지켜내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소금이라고 하면 혈압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부터 드시나요? 그런 걱정들도 함께 풀어드릴 테니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시죠. 아침마다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치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면 연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회복을 위한 재료가 필요한 거죠. 공복의 시간은 사실 우리 몸이 스스로 청소하고 정비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정제된 음식과 가공식품에 익숙해져서 정작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 미네랄은 부족한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고 뭔가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72세 김정호님은 은퇴 후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아침마다 두통과 무기력으로 고생하셨어요. 아무리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버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지내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아보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지인분을 통해서 아침 공복에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딱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조금 넣어서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 두통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예전처럼 무기력한 느낌도 많이 사라지고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이어오고 계시는데 가족분들도 김정호 님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말씀하신답니다. 결국 문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쁘게 일을 해요.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독소를 배출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준비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 미네랄이 꼭 필요한데 부족하면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으로 부족한 미네랄을 채워주는 것이죠. 소금 속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지만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는 방법인 거죠.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을 내 몸을 위한 청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습관 같지만 우리 몸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이 다 같은 소금 아닌가 하고 헷갈리시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맛소금이나 정제염은 가공 과정에서 미네랄이 거의 사라져 있어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순수한 나트륨만 남아 있어서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죠. 마치 도정한 흰쌀과 현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정제염은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나트륨 함량을 99% 이상으로 높인 거예요. 보기에는 하얗고 깔끔하지만 정작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른 미네랄들은 모두 제거된 상태죠. 게다가 첨가물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면에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자연 소금은 바닷물이나 암석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미네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철분 같은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 전해질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68세 이영자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넘게 요리를 해오시면서 줄곧 집에서 맛소금을 쓰셨어요. 나름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고 요리할 때도 편하고 맛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들이 음식이 자꾸 짜다고 했고 특히 명절 때 음식을 많이 해 드시고 나면 온 가족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입맛이 변해서 소금을 많이 넣는 건가 싶어서 조금씩 줄여가며 요리해 보셨는데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건강한 소금에 대해 알아보자고 제안하셔서 함께 시장에 가서 천일염을 사와 보셨대요. 반신반의하면서 같은 양으로 요리를 해보니 확실히 달랐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요리 맛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같은 양의 소금을 써도 짠맛이 거칠지 않고 자연스러웠고 식구들도 음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셨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식사 후에 속이 편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조금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했는데 천일염으로 바꾼 뒤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영자님 본인도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셨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르고 입맛이 없었는데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생기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온 가족이 천일염을 쓰고 있고 아침 소금물도 함께 마시고 계시다고 해요. 이렇게 소금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첨가물이 없는 자연 소금을 고르는 거예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암염 같은 것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양을 조절해 가면서 몸에 맞는 정도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소금 포장지의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 함량만 표시되어 있다면 정제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소금을 들이실 때는 소량부터 사용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느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종류와 양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때문에 소금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십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금만 보면 겁부터 나신다고 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소금 자체보다는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의학에서도 무조건적인 저염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너무 극단적으로 소금을 제한하면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이때 적절한 미네랄 공급 없이 무리하게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소금의 양보다는 질이에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된 나트륨과 자연 소금의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다르게 작용해요. 가공식품 속 나트륨은 다른 미네랄 없이 단독으로 들어있어서 몸의 균형을 깨뜨리기 쉽지만 자연 소금은 여러 미네랄이 함께 있어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75세 박영수님은 65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 수년간 소금을 극도로 줄이고 사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염분 제한을 권하셔서 음식에 소금을 거의 넣지 않고 드셨죠. 김치도 짜다고 해서 물에 헹구어서 드시고 국도 거의 간을 하지 않고 드셨어요.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무염식에 가까운 식단을 유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혈압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소금도 철저히 제한했는데도 혈압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운이 빠져서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버거워졌대요.
가족들도 음식 맛이 없어서 식욕이 떨어지고 주변에서 다들 활력이 없어 보인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지인분을 통해서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어요. 소금을 무조건 끊는 것보다는 좋은 소금으로 적절히 드시고 대신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을 받으신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는 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부터 시작해 보셨어요. 하루에 한 잔씩 아침 공복에 마시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그동안 드시던 과자나 단 음료, 빵 같은 가공식품들을 하나씩 줄여가셨어요. 놀랍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지럼증도 줄어들고 집안일을 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대요. 더 놀라운 건 혈압 수치였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박영수님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염분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이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결국 중요한 건 소금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섭취하고 대신 당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적절한 염분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단 음료와 과자,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부터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작은 수첩에 기록하면서 변화를 지켜보시면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따뜻한 물 250ml 정도에 소금 1꼬집에서 3꼬집 정도 개인의 짠맛 기준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특히 아침 공복에도 부드럽게 받아들여져요. 마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느낌으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온도는 입에 대었을 때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아침에 몸이 놀랄 수 있거든요. 농도는 바닷물보다는 훨씬 연하게 거의 짠맛이 느껴질 듯 말 듯 한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조금씩 농도를 조절해 가세요. 많은 분들이 언제 마셔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역시 아침 공복이에요. 밤새 비어있던 위에 부드럽게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인데 특히 평소에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가 있으시다면 순서를 잘 맞춰야 해요. 70세 최미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 약과 관절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평소에 약을 빈속에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불편했다고 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드시면 메스꺼기까지 해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우유나 빵을 조금 드시곤 했는데 그러면 또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우연히 소금물에 대해 알게 되신 후 아침 루틴을 이렇게 바꿔보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약을 드시는 방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셨는데 놀랍게도 약을 드실 때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소금물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의 농도도 적절히 조절해 준 덕분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좋았던 건 약의 흡수도 더 원활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혈압약을 먹어도 효과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소금물과 함께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혈압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세요. 관절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무릎 통증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소금물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약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된 건 확실한 변화였어요. 최미선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지키고 계세요. 소금물을 마신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방식이에요. 가끔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새로 드실 때도 이 순서를 유지하시는데
지금까지 속이 불편했던 적이 없다고 하세요. 가족분들도 최미선님이 예전보다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신다고 해요. 핵심은 내 몸에 맞는 비율과 순서를 찾는 거예요. 영양제나 건강식품과 함께 드실 때는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조금 기다린 후에 다른 것들을 드시면 충분히 병행할 수 있어요. 집에서 쓰는 컵 중에 하나를 소금물 전용 컵으로 정해 두시면 매일 같은 양으로 일정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꼬집수를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서 나만의 적정 농도를 찾아가 보세요. 몸이 가장 편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농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농도일 거예요. 하루에 몇 번 마셔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아침 한 잔이면 충분하지만 목이 마르거나 몸이 피곤할 때 추가로 마셔도 괜찮아요. 다만 만약 몸이 붓는다면 소금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을 먼저 찾아보셔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 당분과 가공식품이 부종의 주범인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소금만 줄이면 부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몸의 부종은 생각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생겨요. 단순히 염분 때문만이 아니라 혈당 변화, 호르몬 불균형, 혈액순환 장애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죠. 특히 정제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몸이 쉽게 붓게 돼요. 반대로 좋은 소금을 적절히 드시면 오히려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소금 속 미네랄들이 세포 안팎의 수분 이동을 조절해서 필요한 곳에는 수분이 공급되고 불필요한 곳에서는 배출되도록 도와주거든요. 마치 교통 정리를 하는 교통경찰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69세 정혜옥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 단 음식을 자주 찾는 습관이 생겼어요. 특히 오후에 커피와 함께 과자나 케이크를 드시는 걸 즐기셨는데 점점 발목과 종아리가 붓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세요.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신발도 꽉 끼는 느낌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득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당뇨 환자들이 단 음식을 많이 드신 후 부종이 심해지는 걸 자주 봤던 기억이 났다고 하세요. 혹시나 해서 평소 드시던 단 음식들을 줄여보기로 결심하셨어요. 동시에 아침에는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셨고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2주째부터 조금씩 다리에 부종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녁에도 다리가 가볍고 양말 자국도 거의 생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단 걸 찾았는데 이제는 과일이나 견과류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혜용 님이 깨달은 건 아침에 소금물로 몸의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두면 하루 종일 짠맛이나 단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마치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미리 공급받아서 다른 음식을 덜 찾게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6개월째 이 루틴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 정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결국 핵심은 아침에 소금물로 몸의 나트륨과 다른 미네랄들의 밸런스를 세팅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음식에 대한 과도한 갈망 없이 적절한 식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달 정도 지속해 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붓기가 느껴지신다면 최근 3일간 드신 음식들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아마 예상보다 많은 당분과 가공식품을 드셨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 소금물 루틴을 일주일만 실험해 보시고 스스로 변화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라도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일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이 내 몸을 깨우고 마음까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린 여러분들의 이야기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두려움 대신 균형을 기억하시고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몸이 편해하는 것, 활력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소금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소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건강을 여는 하루를 맞이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고마운 신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행복한 노후를 올백새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